최근에 여야 좌우 매체 여러 군데에서 정경련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은 어제 개인적으로 정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정경련을 상대해 주지 않으면 결국 해체되는 거다. 자, 정경련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성식 지금 국민의당 의원은 자, 정경련이 이번에 K미러스포츠 의혹에도 연관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과거에도 재벌 등이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일회재단 자금 모금 사건,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그 위에도 여러 차례 대선 비자금이 터졌고 얼마 전에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한 사건, 이번에 미르와 K스포츠 연관되는데 다 이렇게 관여되었는데 정경련은 재벌 중심의 기득권 그룹을 대변하고 있고 그 자체로도 의미도 없고 아마 그 단체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너무 하고 있다. 일탈이 심하다. 전 세계에 정경련 같은 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야의 정경련 해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기업을 대변하는 역할은 경총과 상공회의소로 넘겨주고 재벌 기득권으로서의 정경련은 또 재벌 회원사의 이익을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만둬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 모금 창구로서 역할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 부회장을 재벌 회원사보고 맡으라니까 서로 지금 안 맡으려고 그러고 정경련 회장도 맡겠다는 사람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련은 정치단체도 정치 목적 법인도 아닌데 그렇다고 경제단체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었고 그래서 설립 목적을 못 살리고 이렇게 정치적인 투쟁의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가장 앞장서서 이야기하는 김종인 전 더민주 대표도 정경련이라는 기구가 오래전부터 여러가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단체인데 최근에 와서 미르니 K스포츠니 이런 문제로 또 깊숙하게 관여가 돼 있고 정경련이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도 석연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 많은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정경련 같은 기구가 현재처럼 존재해야 되느냐, 존재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 김종인 전 대표는 정경련이라는 것이 큰 기업들의 이입 집단으로 처음 해가지고서 지금까지 60년대 초반부터 한 5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정경련의 운영을 볼 것 같으면 정경련이 사실상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 정경련 자체를 위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해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참여한 회원사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 해서 자발적으로 해체를 해라.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정경련은 지금까지 하는 행위를 보면 계속해서 대기업 집단들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사회에 있어 어떤 정치 경제적 조화를 이루어가는데 건의를 하거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별로 안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저 단체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크게 공룡처럼 있느냐. 여의도 가면 정경련 빌딩 새로 지어서 엄청나게 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정경련은요 얼마 전에 여의도에 큰 신축 사옥을 지었죠. 그 사옥이 지상 50층입니다. 지하가 6층이고요. 이제 건물 때문에라도 제가 볼 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높이가 245m가 넘는 건물을 이 연면적 16만 8,682평방미터에 지었어요. 회원사는 598개사.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정경련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재벌이나 준재벌 정도가 돼야 정경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경련은 자유경제원 등 산하기관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런 모임의 특징이 오래 하다 보면 나중에 이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 정경련이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경련 해운사들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경련이 회장이 포함으로 있지만 회장은 비상근이고 상금 부회장 중심의 사무국 주도 체제로 변질되면서 제거도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라는 이 불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재단, K스포츠 재단 등 문제도 하라는 대로만 했던 이 기업인들이 애꿎게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미래연구원과 이 경제개혁연대 이 두 조직은요 공동 성명을 내고 정경련 해산을 촉구했는데 이 두 조직은 뭐 보수 진보 쪽에 일정하게 성향을 갖고 있는 경제학자들 지식인 모임인데요. 이제 경제학자들이 정경련을 해산하라. 즉 이 두 단체는 정경련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 총수들은 정경련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이제는 회장도 안 하고 부회장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련이 국가 이슈에서 아젠다를 제시하고 정책 대안을 내고 경제 성장론의 어떤 보루 역할을 지난 시절에는 해왔다.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하 같은 이런 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 정책도 이야기를 했고, 이 금융 정책도요. IMF 외환위기 때는 이 500억 달러 무역 흑자론 패러다임으로 관료 그룹과 맞서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자금 모금 창구가 되는 오점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한국이 일종의 개발 독재 하에서 불균형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성장 시대 때 기여한 부분도 많다고 하는 점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낡은 패러다임에 묶여가지고 과거식으로 소수의 대기업들을 대변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해서는 지금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하는데 거대한 공룡처럼요 세상의 변화,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 또 정권마다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갖다가 할 때 수금기구 비슷하게 할당을 해주는 역할, 즉 청와대와 예를 들어서 대기업 회원사들 간의 뚜쟁이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 모금창구 역할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미소금융재단, 그리고 뭐 청년희망재단 모금에 정경련이 앞장서고 있다. 청년희망재단은 이전 건이죠. 그리고 어버이연합에 자금 지원을 해서 뭐 시끄러웠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정경련이 사라지더라도 대한상이나 경총, 무역협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재계 대표단체 역할이 정경련에서 대한상의로 넘어갔다. 그래서 회원사들이 필요가 없는데 이거 참 왜 하냐라고 하면 이거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싱크탱크로 가버려라. 보수나 기업을 위한 미국 기업연구소 AEI 같은 데로 가거나 헤리티지 재단처럼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싱크탱크로 가라. 이게 옳다고 봅니다. 정경련요. 사람이 문을 닫을 때 때를 알고 문을 닫아야지. 이미 문을 닫을 때가 됐는데 황혼이 지고 비가 내리는데 손님 받겠다고 문 열어놓고 있다가 강도 만납니다. 험한 꼴 더 보기 전에요. 정경련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희한한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주는 제주도가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 자,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에 와도 가는 곳은 중국 사람이 하는 대로만 다닌다. 여행사가 몰아주거나 리베이트 받는 중국계 대형 화장품점은 바글바글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제주도의 가게는 휑하다는 겁니다. 가이드는 유크들이 여행사가 지정하는 곳이 아닌 데서 쇼핑할까봐 일부러 외딴 곳에 숙소를 잡는다. 유크가 5년 동안 3배가 늘었지만은 제주도 내 음식 숙박업소 작년 매출은 12% 폭락했다. 제가 수도 없이 하던 이야기들, 중국 관광객 가지고 돈 안 된다. 앞으로 제주도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시 특별자치도 없애버리고 옛날 제주도로 돌아가서 제주도 사람과 이 본토 한국 분들만 좀 잘 보내는 그런 휴양지로 가는 게 더 이익일 거다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자,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 연휴 10월 1일부터 7일을 맞아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든 지난 1일 제주 연동
바오젠 거리, 이 중국 거리로 유명하죠. 직원 1만 명을 이끌고 제주를 방문한 중국 관광업체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바오젠 거리다 이래 부르는데, 유커들의 필수 쇼핑 코스로 꼽히는 명소답게 관광객이 붐볐는데, 하지만 대부분이 둘러보고 가게에서 물건은 안 샀다는 겁니다. 한 화장품 가게의 팀장은 제주도인 유커 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10명 중 서너 명도 안 된다. 제주도 내 유커의 60%를 차지하는 단체 관광객은 중국계 여행사가 안내하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쇼핑센터에서만 물건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1km 떨어진 곳에 있는 대형 화장품 쇼핑센터가 단체 관광객을 다 빨아들이고 있다. 중국 여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 이제는 뒷돈으로 한국 사람들 내세워서 이렇게 사실상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이런 데만 장사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를 찾는 유커가 5년 새 3배가 늘었지만은 제주도 내 한국 사업자들에게는 돈이 돌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커가 중국계 여행사를 통해 제주에 들어와 중국계 자본이 소유한 호텔이나 식당 등을 이용하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쇼핑센터에서 돈을 쓰고 있었다. 이러니까 적자로 유커들 데리고 오는 이런 여행사들은 박살 나겠죠. 그런데 아예 이제 여행사도 중국계가 나서고 있습니다. 유커는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85.5%. 작년에요, 제주도에 262만 명이 왔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그 중에 224만 명이 중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인 단체 관광객은 한국 업체는 그림의 떡이다는 겁니다. 제주관광협회 관계자는 제주도에 있는 특정한 중국인 여행사가 중국에서 온 단체 관광객의 90%를 독점 유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에만 관광객을 몰아준다. 호텔, 아까 말한 식당, 면세품점, 쇼핑가게. 그래서 한국 업체의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여행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이 낸 여행 상품값이 아니라 관광객을 데려가서 상점에서 받는 수수료에서 수익을 얻는 저가 관광상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더구나 중국인 사이에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서로 돕는 관시 문화가 있어서 빠르게 공생관계를 맺었다. 처음에 들어올 땐 따로따로 들어와도 이제 중국 사람끼리 우리끼리 자 데리고 오면 너네 얼마 먹고 우리 얼마 먹고 나라 먹자 해가 이렇게 착 연결되면서 이제 한국 업체들은 그 네트워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제주 연동에서 만난 중국 단체 관광객 전문 가이드 이모 씨는 이 여행사가 가이드들에게 내린 행사 지시서를 슬그머니 보여줬는데, 들러야 될 호텔, 식당, 쇼핑센터가 있었는데 이 가이드는 여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거나 손님을 몰아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는 거다랍니다. 여행사가 지정한 시내 호텔 가운데 한 곳은 관광버스가 떠나들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에 있었는데요. 하루 일정을 마친 관광객이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여행사가 지정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건을 사는 일이 없도록 일부러 외딴 곳에 호텔을 잡는다. 아예 그냥 걸어가서 물건을 못 사게 해요. 이 지시서에 명시된 제주 1도 이동에 있는 인삼 가게는 오후 시간에는 아예 문을 닫아두고 있고, 불 꺼진 1층을 지키던 경비원은 우리는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중국 단체 관광객만 받고 한국인은 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숙소에서 이제 버스 한 대 가니까 문 열으라 하면 그때만 열었다가 그 사람들 가고 나면 또 내리고 이런다는 거죠. 중국계 여행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리베이트 계약을 맺고 있는 중국계 식당, 기념품점, 숙박업체 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것도 파악 못하면서 무슨 관광 제주입니까? 직접 운영하더라도 서류상 대표로는 한국 사람을 내세운 곳이 많아 파악이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인데요. 제주도청 관계자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은 13개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2013년 벌인 가이드 설문을 토대로 제주 시내의 인삼 판매점 7곳과 화장품 판매점 5곳이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훨씬 늘어났겠죠. 여행사뿐만 아니다. 중국계 대자본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제주 내 관광 인프라를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체 외국인 투자 사업 23개 중에서 이 15개가 사업비 기준으로 64%가 중국계다 하는 거죠. 이 15개 사업이 호텔, 콘도, 리조트 등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완성이 되고 나면 제주도에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남기고 가는 것은 오줌하고 똥밖에 없을 겁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이 12월에 낸 보고서에 제주지역 중국 자본 투자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제주 지역 내 중국 자본 투자 기업 111개 중에 43%가 부동산 임대업, 22.8%가 음식 숙박업에 해당되고 또 소매업이 14.9%였다는 겁니다. 중국 투자 사업이 숙박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 제주 방문 관광객은 증가했지만 제주 지역 한국 사업자의 수익성은 대려 나빠졌다. 2013년 기준 음식 숙박업소의 매출이 3년 전에 비해서 12%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 고쳐야죠. 정말로 이 제주도 이래 둘 겁니까? 제주도뿐만 아닙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한국 앞으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발언을 좀 뉴스 브리핑에 거칠게 한다. 어떤 다른 이 인터넷 방송에 가서 보수해서 하는 분들은 매우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황장선은 왜 거칠게 하느냐? 저 이불로 거칠게 합니다. 개자식을 개자식이라고 그러지 개님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제가 발언이 거칠어서 보기 싫은 분은 보지 마십시오. 뭘 한다고 고칠 제가 아닙니다. 그런 댓글은 즉각 삭제합니다. 저한테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